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10월 7일 이 목요일 밤에 준비한 영상이고요. 글로벌 증시의 시황 한번 빠르게 볼 수 있는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 위주로 영상이 구성되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이날 홍콩 항생지수가 3.07% 급등한 24,701.7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국유기업 지수는 3.57% 상승했고요. 레드칩 지수가 0.82%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제한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장을 마쳤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항생지수, 국유기업 지수가 3%대의 급등 장세로 이날 장을 마치면서 좋게 마무리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 밑에 번역된 부분 위주로 해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우선 세계 주식시장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하고 했는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 적용이 12월로 연기됐다는 소식, 그리고 에너지 가격 반락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재료들은요, 언제나 꿈보다 해몽이며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던 최근 흐름이었고, 좀 과하게 떨어진다 싶으면 이 분할적인 추가 매수로서 총알탄을 조금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던 최근 흐름으로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로 증시도 이날 아시아 증시의 상승 분위기 이어받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미국 쪽의 선물, 이 주식 선물 지수도 이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뉴스들을 빠르게 한번 발췌를 해서 보면요. 미국의 공화당 12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 유예를 하면서요. 시한폭탄을 미룬 미국 의회라는 소개가 국내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고, 또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급 확대하겠다, 그런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국제 가스 가격 오름세가 조금 주춤했다는 소식이 도리어 이 국제 글로벌 증시에는 호재가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시장의 핫 이슈가 됐던 부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양국 정상들이요, 연내 화상 정상회담 개최 합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증시의 호재가 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and Xi Jinping of China agreed to hold a virtual summit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헤드라인, The New York Times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콤 체크 이 화면을 보게 되면요. 이 코스피가 이날 1.76% 상승, 코스닥은 3.37% 상승. 그래서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가 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날 코스피에서 1,050억 원 정도 순매도,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3,368억 원 순매수하면서 엇갈린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좀 확대한 그런 강세장을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또 시황 뉴스를 보면요. 에너지 가격 급등세 완화된 가운데 이 증시내, 특히 주식시장 내 투자 심리 회복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미국 부채 한도 적용 이슈에 대한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요. 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가 이날 아시아 상승 분위기를 이어받으면서 좋은 모습이고, 이런 호재 가운데 미국 주식 선물 지수 역시도 상승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황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 로컬 매체 통한 시황인데요. 이 항생 지수가 3%대 급등했고, 항생 테크 지수는 특히 알리바바 주도 속에서 다수 테크주 급등에 5% 이상의 급등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 주 4거래일 기준했을 때 항생 지수는 누적해서 0.51% 상승, 항생 테크 지수는 1.16% 상승하면서 시장 내에서 걱정했던 부분과는 이제 반대로요, 이렇게 오르면서 이번 주 사거래일을 마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본토 증시가 국경절로 인해서 오랜 휴장을 거쳤는데요. 10월 8일, 그러니까 금요일 장부터 거래를 재개합니다. 네, 사실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던 글로벌 증시였는데 중국 본토장은 마지막 좋은 분위기를 조금 이어받는 그런 바톤 터치를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네, 어떻게 받을지는 지켜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래 기준으로 한 홍콩의 메인보드의 주요 종목들인데요. 테크주 위주로 보게 되면 텐센트가 거래액 1위를 기록했고 이날 5.6% 급등, 메이투안 9.71, 거의 10% 급등 수준이고 알리바바, 찰리 먼거 이슈가 붙었습니다. 찰리 먼거 투자의 대가, 거목인 워렌 버핏의 친구인 이 찰리 먼거가 3분기에도 알리바바를 추가 매수하면서요. 대량 매집, 줍줍하는 행태를 나타냈다. 그 소식이 홍콩 증시에 퍼지면서 이렇게 알리바바가 모처럼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샤오미, 네디즈 등도 상승폭을 키웠고 증동그룹이 6%대, 콰이쇼가 8.5%.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에 강세를 나타냈던 에너지주들은 중국 해양석유, 중국 석유는 이날 3%대, 2%대의 하락을 반락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BYD가 3.6%쭉 가는 것이 되겠고요. 은행주들은 상승폭이 조금 제한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리빌리가 7%, 바이두는 4.88%로 상승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종목 위주로 좀 소식을 보게 되면요. 텐센트가 이날 5.6% 급등해서 471.4 홍콩 달러로 이 장을 마쳤습니다.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며 이날 급등으로 부진했던 흐름을 한 번에 되돌림하면서 470 홍콩 달러 위에서 장을 마친 것이고요. 하나 뉴스 단신을 하나 보게 되면 이 대표 게임인 왕자 영요라는 이 게임이 매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모바일 게임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이 텐센트로 있어서는 경사스러운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불리우는 메이투안은 이날 9.71% 거의 폭등 아니면 급등 정도 수준에서 250.8 홍콩 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6거래 역시나 텐센트처럼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며 다시 250 홍콩 달러 상회한 수준에서 장을 마쳤다는 점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 수치를 보게 되면 하나 또 소식을 단신을 붙인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국경절 연휴 동안의 총 소비액 규모가요, 전년 동기보다 29.5%, 거의 30% 증가해서 실적 측면에서 이제 호재로 볼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이제 좋은 재료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소식은 알리바바 관련된 소식은 역시나 이 알리바바가 급등해서 홍콩 테크주들 상승 흐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섹터 지수가 상승했다는 그런 시황 뉴스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있었고요. 찰리 먼거 투자의 거목인 이 찰리 먼거 할아버지가 지난 3분기 이 알리바바 종목 주식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중국은 물론이고 영미권 뉴스에서도 이제 주목을 끌고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리바바 주식을 3분기 기준 했을 때 82%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주가는 사실 지난해 이 10월 말 이 고점을 찍은 후에 쭉 우하향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반등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찰리 먼거가 3분기 추매 호재로 나오면서 이날 알리바바 주가가 7.28% 이렇게 급등, 모처럼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147.3 홍콩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징동그룹을 하나 보게 되면요. 2월 중순에 422.8 홍콩 달러를 찍고서 쭉 떨어지다가 8월 이제 하순부터 조금 급등 반등하는 장세 나타냈고 이제 헝다 사태로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리려는 모습이 이번 주에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징동은 6.15% 급등한 290 홍콩 달러를 기록하면서 290달러 홍콩 달러 상회하면서 조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된 하나의 단신은 커뮤니티 공동구매 관련 앱인 이 징신이라는 것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콰이쇼 같은 경우는 8.49% 급등해서 다른 테크주보다도 상승폭을 좀 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86.25 홍콩 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나 6거래일 만에 86 이 홍콩 달러 위로 상회한 수준에서 마무리를 한 것이고요. 단신을 하나 말씀드리면 동영상 시장 분위기 전환하는가 콰이쇼, 틱톡, 그러니까 도인이라고 중국어로는 도인인데 이 틱톡 등 단편극 시장에서 사업 추진에서 가속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당국에서 동영상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부분이 악재로 많이 해석이 됐었는데 이와는 다르게 단편극, 뭐 쇼폼으로 볼 수 있는
짧은 동영상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시장 내 뉴스가 하나 있었고 이 부분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두는 사실 거래량 자체도 제한되면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변동폭이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두는 이날 4.88% 오른 150.3 홍콩 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거래량이 적고 변동폭이 좀 좁은 상황이고요. 네, 종목 자체로는 최근 특별한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보면은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YY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인수하는 것에 조금 차질이 빚은 점은 악재로 해석되는데 또 시장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영상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한번 인수를 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수가 조금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은 잠잠하게 묻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헝다 사태로 인해서 조금 떨어진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8월 하순부터 올렸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소폭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던 것이 최근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헝다 이슈로 주가 레벨이 140 홍콩달러 수준으로 낮춰졌지만요. 이날 급등하면서 소폭이지만 그래도 150 홍콩달러 안착하면서 마무리를 한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두 관련한 소식은 사실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보니까 10월 7일 날 오늘 날짜 오전에 나온 기사이긴 한데 이 뉴스는 최근에 나왔던 자율주행 전기 화물 트럭 이 딥웨이 출시 관련한 것입니다. 전방위적인 자율주행 부문 사업에서의 바이두 야망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이 헤드라인 부분이 눈에 띄긴 하지만요. 사실 워낙 이슈가 없다 보니 조금 재탕한 기사로 보이고 바이두 자체적인 종목 자체로는 큰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석되는 최근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나 볼만한 것은요. 이 바이두 자회사인 동영상,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아이치가 이 홍콩 증시에 2차 상장 추진한다는 뉴스가 그래도 조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말께 예정이며 최소 5억 달러 조달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단 조건이 붙는 것이 상장 계획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한 일정을 이제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한번 불확실하다는 사실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 쪽의 로컬 언론을 보게 되면 여기서 회사 측은 회사 관계자는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헝다 관련한 소식은 빠르게 보게 되면 헝다 주요 주주인 홍콩 부동산 회사 이 화련즈예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 화련즈예라가 비상장사로 전환한다고 하고 헝다 이어서 화양연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영자로 해석이 돼서 판타시아라고 많이 해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부동산 업체도 파산 위기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헝다그룹 수수료 미지급 이유로 2건 피소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헝다 관련한 소식은 헝다 자체 문제만 아니라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낳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부분 비트코인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내 관련된 소식이니까요. 비트코인이 최근 5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 가격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조지 소로스 투자계의 거목 조금 악명도 높긴 하지만 평가가 엇갈리는 아주 투자계 거목인 조지 소로스 펀드의 코인 매수 소식과 이 계절적인 상승장 10월을 맞으면 비트코인이 연례적으로 봤을 때 오른 경향이 있다. 그렇게 계절적인 상승장이라는 이 요인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폭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보게 되면 당국자들이 비트코인이나 그렇게 암호화폐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의 이 가격 오름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TSMC,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이고요. 반도체 수탁 업체인 제조 수탁 업체, 위탁 업체 해서 미국 당국의 문의에 대해서 이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TSMC가 민감한 정보를 시장에 노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단신이 하나 전해졌고, 이거 빠르게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특히 저는 홍콩 증시의 시황을 빠르게 한번 전달 드렸고요. 주요 뉴스도 한번 빠르게 체크해보는 영상이 됐습니다. 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